우리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 예, 주주환원 열풍의 자사주 매입 증가 효과는 글쎄올시다. 이렇게 이제 뭐 효과가 없다 있다보다는 다 있지는 않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이제 내용을 들어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논조예요. 자사주 매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입 후 뭐 소각이 중요하다 이런 거죠. 네. 근데 굉장히 많이 늡니다. 이 자사주 그 매입 자체가. 그래서 이제 매입까지는 좋은데 사실은 매입 후 소각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게 주가에 좀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이른바 오버행 이슈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오버행 이슈 뭐 너무 과도하게 어디에 물량이 몰려 있으면 여차직 어떤 상황이 되면 저 물량이 출회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지금부터 총대를 메고 사야지? 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 오버행 이슈가 있어서 그런 주식은 잘 안 움직여요, 사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가치투자 펀드라는 오래된 가치투자 펀드에서 지분 뭐 한 10%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 잘 안 움직인다고. 왜냐면 저기에 딱 저게 있다는 걸 아니까 저게 단가도 알고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야 저거 그리고 어떤 특정한 2대 주주가 저걸 확 샀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신고했어. 그럼 또 안 움직여.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오버행 이슈라고 하는데 자사주도 매입 후 소각을 안 하면 가끔 가다 보면 물량이 출회될 때가 있거든요. 오늘 출회라는 얘기를 또 쓰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의 자사주 취득이라는 게 주가 안정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 공시를 할 때 통상 보면 공시에 왜 이걸 밝히게 돼 있거든요. 그럼 딱 이렇게 써요. 주가 안정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8일까지 자사주 매입 공시를 한 상장사 수가 61곳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네. 맞네요. 근데 다만 이곳 가운데 17군데가 공시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다. 그러니까 사실 26%가 하락하고 73%가 올랐으니까 올해 1월부터 생각해보면 주가가 올랐잖아요. 사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실. 네네. 그러네요. 오른 종목 빠진 종목 보면 자사주 매입 공시와 연관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가장 크게 하락한 종목 콜마 B&H가 제일 많이 빠졌는데 17.87 공시 이후에. 그리고 KT가 한 11% 빠졌고 휴젤이 9%, 셀트리온 9% 그리고 은행주들도 마침 그때 딱 공시한 이후 한 10% 어간 빠졌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갈수록 주가 부양의 효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작년에 자사주 취득 공시를 한 514개 기업 중에 3개월 뒤 오히려 주가가 하락한 기업이 절반이 넘는 284. 이건 뭐 작년에 장이 안 좋았으니까 그걸 좀 감안하고 드리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사주 취득이 주가 상승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이유 이게 뭐냐? 실제적인 주주 환원 효과가 미미하다는 인식. 이게 결국 뭐냐? 자, 자사주의 경우에는 사실 기업이 돈으로 주주의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사주 취득을 배당의 효과. 그게 뭐 일부 주주에게 돈을 돌려주는 거지만은 일단 회사 돈이 주주에게 가는 그런 기제가 작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배당과 마찬가지로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어떻게 악용되어 왔냐면 지배구조상 예를 들면 최대 주주의 우호 지분으로서 맞아요. 그리고 우호 지분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물량이 잠김으로 해서 적대적인 뭐 어떤 행위가 됐을 때 나머지 주주의 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이른바 경영권 방어의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라는 부분이 사실 자사주 취득 자체가 주가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기본적인 로직이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경영권을 뭐 예를 들면 행동주의 펀드로 시작해서 경영권 다툼이 있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묘하게 SM도 지난 27일 날 635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거든요. 화제가 됐잖아요. 조금 찝찝하죠. 근데 이제 SM에서 뭐라 그러냐면 어차피 이수만 총괄 PD한테 줬어야 될 3년 동안 줬어야 될 돈이 이 정도거든요. 635억. 그러니까 이거 안 주고 이걸 주주 환원에 씁니다. 라고 했으나 타이밍상이 이제 그때가 하이브가 공개 매수를 하는 등 뭐 이런 경영권 분쟁이 있는 시점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해 소지가 좀 있었다 이렇게 기자들이 얘기를 좀 했던 경우가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이겁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이어진다면 이건 분명한 주가 상승의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100만큼 주식을 발행했는데 3만큼 사라져. 그럼 3% 올라야 되는 게 로직이니까.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굉장히 늘고 있는 거는 좋은 시그널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주주에 대한 환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큰 요구들이 본물터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소각하지 않는 자사주 매입은 사실 자원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라는 측면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SM 경우에도 신탁을 통한 자사주 매입을 하거든요. 네. 근데 신탁을 통한 자사주 간접 취득에 대해서 제도 개편을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신탁 계약 체결했다고 공시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취득, 직접 소각, 직접 매각에 있는 경우보다 공시 효과가 훨씬 떨어져요. 신탁이라는 이제 서드 파티를 이제 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를 훨씬 더 투명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거기서 매매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간접 취득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연구하시는 분들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업은 신탁에 맡겨놓고 자사주의 이동에 대해서 리얼타임으로 알 수 있으나 투자자들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직접 공시하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특별히 신탁 연장을 제한하고 연장 공시를 강화하면서 신탁 내 처분을 직접 처분해 주라는 수준으로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연구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주주 환원 열풍의 자사주 매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입 후 소각 그리고 매입과 소각 그리고 혹시 나올 수 있는 매물출에도 훨씬 더 투명하게 관리하는 간접 제도에 대한 개편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전에는 사실 자사주 매입 정도만 나와도 주가가 좀 많이 움직였었는데 그만큼 순진했죠. 예. 근데 그 자사주 매입을 최근에 그 경제경영연대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상호주 방식. 자사주 주고 자기 주식 받고 서로 백기사에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신이 좀 더 커진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자사주 소각이라는 부분도 이제 일종의 뭐 이론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EPS가 올라가는 거, 주당 순이익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뭐 그러니까 그 기업의 이론적인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라 결국은 그거는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해 주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주주 환원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는 굉장히 낯선 개념입니다. 주주 환원을 워낙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 자사주 소각이 됐든 배당이 됐든 이걸 주주 환원의 어떤 틀로 보고 이거를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사용하게 된다라는 건 어쨌든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되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낯설고 그냥 일회성 아니면 호재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 가치라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으로서의 주주 환원율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좀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사주 매입 소각했는데 왜 주가가 안 오르지? 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왜 주가가 안 오르지?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ROE라든지 아니면 주주 환원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좀 기업을 좀 바라볼 수 있게끔 조금 더 이런 일들이 좀 투명하고 좀 강화가 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물론 들어요. 이제 기업 활동이 부진하고 기업 활동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도 없는데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한다고 주가가 이론적으로는 올라야 되나? 그렇죠. 아까 지금 말씀 이제 권 프로가 얘기한 게 그런 부분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 회사라면 주주에 대한 정책을 더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네. 미국에서는 그랬었죠. 실제로 경영자들이 주주들이 이제 이사회 통해 가지고 그 임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진이 회사 돈도 못 버는데 다 그냥 갖다 바치는 거예요. 배당하고 뭐 하고 회사 그 자산 팔아서 배당하고 뭐 빚내서 배당하고 주주들 좋아하게. 예. 그리고서 자기는 사장하면서 월급 짱짱하게 받아가고. 주주자본주의라는 얘기를 하죠. 예. 그게 이제 미국에서 한때 열풍이 좀 불었었고 그런 것들도 한 번씩 거쳐가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싶어요. 네. 자, 그러면 뉴스3 여기서 정리하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주식 고수를 찾습니다. 내가 박근형 부장, 염승환 이사보다 시장을 더 잘 본다.
내가 이선엽 이사보다 종목 선정이 뛰어나다. 내가 박병창 이사보다 차트 분석 더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 저 정프로에게 오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전국 증권사 지점의 PB, 주식 브로커, 펀드 매니저는 물론이고 전업 투자자, 슈퍼개미, 스몰개미, 기타 등등 이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숨은 고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팔로우 미.